자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이거는 강습이 절대 아닙니다. 강습이 아니고 저도 로맨틱 타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같이 공부하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을 100% 따르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거나, 저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맨틱 타로 함께 공부하기, 벌써 메이저 카드 후반부에 온 것 같은 느낌. 15번 카드 악마 카드입니다. 짠! 예, 굉장히 화려한 휴걸,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또 보면은 근데 초록색으로 이렇게 깃털 이런 게 좀 있는데, 그 형태가 좀 몹상스러워요. 요거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주세요. 갑시다. 자, 악마 카드 왔습니다. 악마 카드고요. 일단은 하던 대로 그림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게 조금 서운해. 뭐가 서운하냐? 지금 보면은 스트리퍼라고 돼 있어요. 그냥 쇼걸도 아니고 스트리퍼라고 돼 있어. 스트리퍼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노출 뭐 이런 게 있는데, 서운해. 그림이 안 노출이야. 근데 데빌 카드니까 좀 노출도가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서운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자, 아무튼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른 것보다 무대입니다. 화려한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풍차가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야외 무대예요. 야외 무대에서 굉장히 화려한 야외 무대고,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 그래서 웨이트 카드의 데빌도 붉은 몸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좀 오마주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이쪽 보시면은 꽃다발, 부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케라고 하기엔 너무 빨개, 그쵸? 그리고 이쪽에는 중절모가 있습니다. 자, 꽃다발은 로맨틱 타로에서 여성성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중절모는 로맨틱 타로에서 남성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남자 왜 이렇게 웃었어? 남성성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남자 여자를 양손에 쥐고 있죠. 오, 그치. 뭔가 생각나요? 뭔가 생각이다? 뭔가 이거 할 때 여기 카드에서 쓱 데빌 카드 올랐다 내려가야겠다. 뭔가 느낌이 오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사슬도 있어요. 사슬. 이것도 역시 웨이트 카드의 데빌에게 두 남녀가 사슬의 목을 이렇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오마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걸 하나 보자면은, 자, 그림만 보는 거니까 일단은 붉은 드레스를 입었어요. 근데 그거랑 좀 이질적이게 붉은색의 보색이 뭐죠? 초록색입니다. 파란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술 공부 똑바로 안 해서. 붉은색의 보색은 초록색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외향이 붉은색인데 그거의 보색으로 깃털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쵸? 그냥 화려한 옷에 모자에 있는 깃털 혹은 치마에 붙어있는 깃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깃털의 형태가 마치 악마의 뿔처럼 나타나 있고 악마의 꼬리처럼 나타나 있는 거를 표현할 수가, 뿔과 꼬리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데빌이라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어떤 해설서에도 없는 의미였는데 제가 좀 찾은 부분이라는 게, 이거 핀 조명이거든요. 이게 바로 핀 조명이죠. 핀 조명. 핀 조명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전문 용어인가 그게? 핀 조명이 맞는 건가? 스포트라이트. 어떤 한 대상에게 집중하게 할 때 쓰는 거죠. 즉, 이 외 부분은 집중도가 아주 약해져요. 집중도가 아주 많이 약해지고, 또 비춰진 대상에게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즉,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없애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이 여인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이 여인만 보이게 만드는 거야. 게다가 굉장히 화려하잖아. 그죠? 이런 걸로 이렇게 감싸고 사람들의 시선을 뺏는 이런 부분까지 그림에서는 나타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만 봤을 때 여러분 약간의 어떤 힌트가 좀 되시나요?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제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바로 나옵니다. 스트리퍼라고 돼 있어요. 스트리퍼는 뭐 하는 여인이냐면요, 그냥 댄서도 아니고 쇼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쇼를 하는 사람 안에는 뭐 댄서도 있고 뭐 마술사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스트리퍼는 뭘 담당하느냐, 여러분 너무도 명확하죠? 이건 제가 만든 의미가 아니라 섹시를 담당하는 거죠. 즉, 성적인 부분과 욕망,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성적인 매력을 발산을 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걸로 이득을 취하는, 즉
스트리퍼라는 자체가 성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나? 편집할 때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이게 지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죠. 그쵸? 그래서 성을 파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트리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어떤 그 욕구나 본능 이쪽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의견 내용 보도록 하면요. 이 뒷부분 내용 아무리 행복한 일에도 항상 비뚤어진 무언가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되게 되게 너무 유한 표현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좋아 보여도 숨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거를 무언가라고 표현하지 않죠. 이거는 숨어 있는 요소가 있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너는 위험의 야생.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위험의 야생. 그러니까 패럴이라고 써 있어요. 패럴이라는 게 바로 이제 위험이잖아. 위험. 그리고 여기 와일드. 와일드라는 거는 이 사람이 손을 타지 않은 야생, 정복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와일드가 어떻게 보면은 야생이라는 게 라이온킹 같은 그런 느낌이면요. 뭔가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환상적인 걸로 볼 수 있지만 여기는 패럴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와일드 오브 패럴 이라고 정확하게 위험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이런 존재, 숨어있는 이 존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뭘 하고 있다?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방황하고 있다. 방황을 어떤 때서 쓰나요? 우리가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방황한다고 표현하나요? 아무리 동선이 복잡하더라도 그게 계획서에 정확하게 이 동선이 표현돼 있어. 그러면 그거는 방황이라고 안 해. 혹은 동선이 아무리 단순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야. 동선이 단순하더라도 의지가 없고 내가 내 생각대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의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걸 오히려 방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한 야생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본인의 의지대로 이걸 이끌어가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이랑 이제 그림을 좀 같이 합쳐서 보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악마를 상징합니다. 악마를 상징하는데 이거 악마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악마의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악마의 아무튼 장점이라는 표현으로 써볼게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휘어잡아요. 즉 매력이 굉장히 많다. 매력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게 어떤 매력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스트리퍼의 매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외적인 데 있겠죠. 그래서 성적인 매력, 그리고 외적인 매력,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페로몬이라 이런 게 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유혹에 굉장히 능합니다. 이 화려한 데다가 다른 거 못 보고 나만 보게 만들어. 딱 이게 보통 예전에 독재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게 언급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히틀러가 혹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시면 찾아보면 좋은데 히틀러가요 강단에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반복적인 어떤 효과음 그리고 핀조명 이거를 되게 잘 썼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반복적인 효과음은 사람들의 그 자아에서 자신의 어떤 자아를 지워버리고 약간 세뇌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 그리고 핀조명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이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되게 잘 들리는 거죠. 그런 장치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같은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핀조명과 이 화려한 모습은 이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혹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유혹을 하려면 여러분 매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한테 유혹되나요? 정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데 진짜 맛없게 생긴 음식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이렇지. 근데 여러분 앞에 치킨이 막 방금 튀긴 치킨이 막 자갈자갈 기름 소리 내면서 막 옆에서 친구가 그걸 먹고 있는데 막 크리스피한 소리가 막 와삭 쫄깃쫄깃 막 거기에 옆에는 또 양념치킨 뻘건 양념이 막 이래 뻘건 양념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매력이 있고 유혹에 굉장히 강한 카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거는 중립적인 의미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쇼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쇼는 어쨌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나지만 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쇼는 현실이 아니야. 내가 그 쇼 속에 빠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쇼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동안에, 진행되는 동안에는 굉장히 자극적이죠. 자극이 굉장히 강한데 그건 되게 일시적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요소에서의 대비리 상황적으로 나오면 어떨까?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 뭔가 대단해.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악마 카드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카드는 좀 원래 부정적으로 쓰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겠죠?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라고 쳤을 때 아시겠죠? 요런 게 이제 이 카드에 대한 부분이고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위에도 카드를 정리하는 마지막 감정적인 단어가 맨 끝에 나오잖아요. 패션, 열정이라고 돼 있죠. 즉 이게 악마 카드가 나왔을 때 그럼 되게 속이고 진심 없는 사랑 이런 것만 말하느냐? 그게 아니야. 진심 깊은 사랑일 수도 있다니까요. 패션이니까. 근데 그게 자극이 엄청 강해서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는 진심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라? 다시 말씀드리면 쇼. 진행되는 동안에 쇼가 마치 우리 좀 있어 끝나니까 다들 쇼에서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요? 아니죠. 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진짜 이 쇼에 아주 빠져. 와, 영원히 이게 계속될 것처럼. 근데 그게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를 봐봐요. 영화를 딱 할 때 관객들을 몰입시키려고 장치를 막 쓰지. 영화에 막 자막이나 이런 걸로. 자, 본 영화는 가상이니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막이 계속 나오나요? 안 그러지? 근데 몰입해서 쭉 보다가 영화가 끝났을 경우에 딱 본 역사극 같은 경우에 본 극은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게 나오긴 하죠. 그때는 이제 환기시켜주긴 하지. 왜냐면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마 카드가 얕은 사랑이냐? 그렇진 않아. 제가 볼 때 악마 카드는요, 오히려 열정, 방황, 행복, 이거 세 개를 보면은 되게 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진하지만 길지 못하고 진심이 아닌 그런 사랑을 말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 요거를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급하게 왔는데 왜 그러냐면 악마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본인의 어떤 소울 카드를 데빌로 쓰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카드의 나쁜 의미를 좀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채팅창에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짠 보시면은 치명적 매력 철철 있지만 요 끝에 끝나고 나면 허무감이 올 것 같네요. 그만큼 자극적이었던 만큼 허무함도 더 크겠죠.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쁜 의미를 보면요, 자, 쇼에 빠져버렸어. 그러면은 이 쇼는 일단 뭐가 없냐? 진정성이 없죠. 즉 리얼이 아니라는 거야. 진정성이 없어. 근데 이게 진짜인 것처럼 빠져서 막 헤어나오지 못해. 사람이 분별력이 사라져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유혹과 자극에 뭐가 될 수 있느냐? 중독이 된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해도 매력은 있지만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성, 이것도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뭘 불러일으킬까? 상대방에게 집착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집착에 이 악마 대상이 그 집착에 휘둘린대. 이 집착하는 사람한테 막 미안함을 느끼거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얘기를 하겠죠. 너 왜 이렇게 집착하냐? 나는 지금 딱 쇼를 보여준 거고 이걸로 끝인데 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상대방은 오히려 요 욕구와 본능에 의해서 매력에 빠져서 중독된 상태로 집착에 빠져서 헤매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정적인 요소로 봤을 때 상대방을 속이게 될 수도 있죠. 속이는 사랑, 이것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사람의 의미로 봤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럴 수 있다. 그럼 상황으로 본다면 어떤 상황일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풀린다면 경험해보지 못한 스페셜한 상황들,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매력이 느껴진다거나 좀 성인 느낌으로, 이거는 영상에서는 편집할 것 같은데 성인 느낌으로 간다면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데이트, 선물, 어떤 상황, 혹은 좀 더 성인 느낌으로 간다면 이제 체위, 그런 거까지도 다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성행위에서의 체위나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불륜이나 원나잇도 역시 또 이거 채팅에서 내가 하는 얘기로 알면은 헷갈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나잇이나 불륜, 저런 것도 보편적인 사랑의 의미에서는 벗어나는 스페셜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스페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스페셜한 상황들이 어떻다. 빨간색으로 써요. 스페셜한 상황들이 일시적이다 보니까 이게 끝나버려. 진짜 깊었다 해도 끝나버려.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주셨던 채팅처럼 허무함, 이걸 엄청나게 강하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 허무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약간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약간은 안 좋은 상황, 해코지하거나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악마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제가 공부한 부분은 이렇게 됐고요. 이거 외에 좀 더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은 꽤 있어요.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되다. 그런 부분은 사실 근데 대놓고 얘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날까요? 거짓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악마가 대놓고 나타나서 나 악마인데 너 유혹하러 왔어. 이렇게 오진 않아요. 악마들은 마치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처럼 작은 어떤 것만 해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처럼 오히려 아니면 아예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상을 줄 것 같은 그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막상 당하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사기꾼. 그래 악마라고 보면은 거짓말 하니까 사기꾼이라고 쳤을 때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티나게 하진 않잖아요. 다 하고 나서 당한 뒤에 사기꾼을 잡아도 빠져나갈 구멍 완벽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네가 좋다고 그랬잖아. 네가 처음에 좋다고 했지. 내가 뭐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쵸?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거짓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느낌은 아니고 숨어있는 거짓이 있고 대신 상대방에게 이런 부분을 이런 속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집착과 상대방을 속이는 이런 사랑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드를 공부해 봤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빌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여러분들의 생각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빌 카드가 그렇게 내용이 길진 않았어요. 길게 갔나? 모르겠다. 길진 않아요. 내용이 많진 않아. 근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 데빌 카드가 방해 카드로 나오지 않는 한 이 의미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본 의미를 나쁘게 쓰고 조언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 긍정적인 의미를 써야 되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의미를 부정으로 쓰고 조언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그나마 바라볼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저 위에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쁜 남자 같은 타입인가요?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맞는 거죠. 나쁜 남자 같은 타입 맞습니다. 매력도 있고 위험한 생각보다 착한 남자보다 더 나쁜 남자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는 여자분들이 많다고도 하죠. 근데 한번 또 크게 데이고 나면 또 그렇진 않은데 근데 또 나쁜 남자한테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한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성분들이 많잖아요. 상대방이 그분들이 딱 이 악마한테 당하고 있는 요 소나귀에 들어있는 부캐와 중절모를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슬프기도 한 카드네요. 결론이. 그쵸. 이건 좋게 끝날 수 있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슬프다면 슬플 수 있고요. 화가 난다면 화가 날 수 있는 카드. 그래서 좀 전에 이거는 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따라 쓰라는 건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악마 카드를 나쁘게 쓰고 조언을 달라고 했을 때 악마가 나온다면 위쪽에 있는 의미 너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특별한 그런 사랑이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얘를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저 긍정적인 의미를 써버리게 된다면 조금은 뭐랄까 약간 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뚜렷한 의미의 카드가 데빌 카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볼 때 크게 많은 의견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틈틈이 또 생각나는 게 조금 있을 거예요. 그거 나중에 생각났는데 혹은 이 영상으로 보고 나는 채팅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지만 뭔가 뿔도 난 것 같고 꼬리도 있는 것 같은 요 여자 데빌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워입니다. 타워 카드 뭔가 좀 무서워 보이죠? 의미를 아는 분들은 좀 더 무서워 보일 수 있는데 이 타워 카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